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부산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융경마 성과도 있었고 너무너무 아쉬웠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일단 설명 들어보자면 자, 지난주 일요일날 금융경마 1경주였죠. 1경주에 제가 승부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는데 역시 저에 따른 믿음은 이 유석부였습니다. 이마필이 데뷔전 때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능력이 좋고 혈통 정말 좋고 게이트 A점에 실전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마필을 한번 믿어도 된다. 정말 한번 믿어도 된다. 저는 우승까지도 한번 강력하게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요. 실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복승식 10.1배, 쌍승식 15.7배 적중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후반부였죠. 저의 거의 메인인 7경주, 8경주. 제가 A급이 7경주고 8경주는 정말 이거는 A급인데 트리플 A급이다. 예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7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이 불멸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 불멸의 길이었고 이 마필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단승식이 10.2배였습니다. 단승식 10.2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고요. 4마신차 여유있는 우승이었죠. 저는 확신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단승식 10.2배, 복승식 11.1배인데 쌍승식이 무려 35.7배가 나왔습니다. 적중이 됐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경주가 마지막 경주. 제가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트리플 A급이다. 정말 이 트리플 A급이다. A급 승부가 아니라 A급, A급, A급. 정말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저배당 경주가 절대 아니었죠. 배당에 쫄 필요 없겠고 정말 무조건 놓고 때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장산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7번 마필 장산밥이었는데 정말 이 종반까지 저로서는 가슴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아쉽게도 정말 코차로 졌는데 이때 당시 저희 한방 주력이 6번, 7번이었죠. 6번이 우승을 했습니다. 소머치고가 우승을 했고 준우승이 역전 명수인데 이건 또 반주력이었었죠. 정말 아쉬웠던 게 이게 장산밥이 코차인데 역전 명수랑 들어와도 이거는 중배당이었고 소머치고랑 들어오면 대박이었죠. 정말 이 코차이로 졌던 게 너무너무 정말 한스러웠던 경주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아쉬움을 1호 경마에서 조금이나마 말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이 적중 내역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광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했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도 지난주와 흡사한 그런 패턴이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초반 경주는 하위 등급, 중후반부 경주는 또 상위 등급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제가 승부처가 지난주와 좀 흡사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가 이제 휴장전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바로 설날이 돌입이 되죠. 1호 경마 끝나고 바로 설날인데 정말 이번 주에 정말 필사의 각오로 여러분께 한번 붙어본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자,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이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흡사한 이유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가 제1경주입니다. 1경주를 승부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여기에 오늘 3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고 7경주, 여기에 8경주인데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7경주입니다. 지난주 트리플 A급의 마지막 금요경마 8경주 승부 못지않게 배당 정말 좋고요. 확실하게 걸렸다. 어떻게 이렇게 좀 흡사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늘 7경주를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하겠고 여기에 8경주를 마지막 승부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 7경주, 8경주 지난주의 금요경마 정말 다 잡았던 고기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조금이 아쉬웠던 부분 자, 그 부분 한번 오늘은 깊이 있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많은 경주를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하고 종합마법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종합마법뿐만이 아니라 타사의 종합마법도 종합을 하면서 과연 인기 순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 딱 지켜보니까는 필히 강하게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마필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세게 부른 마필이 다른 데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제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난주에 유소포와 같이 띄워줄 마필은 뜁니다. 여건이 주어지고 승부기수 기승시켰고 당연히 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신마경주의 묘미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불정확한, 그러니까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을 벗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능력 마필을 배당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는 게 또 신마경주입니다. 저에 따른 선택은 이제 그 차선책의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능력은 좋은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마필을 노리기에는 절대절명의 찬스. 왜? 이번 경주 지나고 나면 다음 경주는 인기 마필이죠. 지난주에 뛰어서 유소포라는 마필 분명히 다음 경주에 인기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필에 따른 배달 메리트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이번에 1경주가 그런 내용이 있겠고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딱 분석해 본 결과 뭐 이번 경주 편성이 세지도 않고요. A, B, C, D를 등급을 나눴을 때 거의 D급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라면 더욱더 제가 믿고 있는 마필, 소위 남들이 저평가하는 제가 세게 보이는 마필의 그런 메리트는 충분하고 도전할 수 있는 또는 공략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배당의 메리트는 덤으로 오고요. 따라서 이번 1경주는 지난주 이어서 역시 이번 경주 제가 승부를 이렇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모든 마필 능력을 다 알고 있다 자부하고 있고요. 오늘 1경주를 강하게 오늘 휴장 전에 정말 시원하게 승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경주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1경주랑 좀 상반되는 경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는 똑같은 국산마 6등급 레이스인데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도 많이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편성이 좀 셉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6등급 치고는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도 살펴보겠습니다. 게이트 순서대로 봤을 때는 4번 서기 포인트라는 마필이 눈에 띄는데 이 마필은 제가 10월달에 주행 행사를 딱 지켜보고 또는 이제 그 전 경주도 지켜봤죠. 또한 기본의 능력 평가도 해봤고요. 분명히 능력은 좋은데 태출혈의 영향이 과연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겠느냐가 직전 경주는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의 능력에서 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신의 마필이다 보니까는 태출혈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그렇게 뭐 심하게 강하게 말무리를 하기는 좀 어림이 있었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왜?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 마필을 상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무리할 필요 없었죠. 단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양호한주로의 1분 15초 8회 1200m 레이스를 주파를 했다. 이 기록과 이 마필의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5번 용가리. 글쎄요, 뭐 이 마필이 10월달에 아름다운 질주 그런 특별 경주에 출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뭐 1000m를 1분 2초대에 끊었던 경험도 있고요. 분명히 잠재력은 좋고 최근에 상승세의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 아직 소위 말해서 이 마필은 보여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 해당 경주만의 기본의 능력 평가를 다 점수를 매겨놓는데 저에 따른 초반에 이 마필 데뷔할 당시의 평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저는 일단은 김혜성 기수의 상승세가 무서울 뿐이고 직전 경주에 약간의 그런 은폐의 모습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만 강한 믿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고 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바로 용갈이라는 마필. 6번 네이더라는 마필은 비교적 주행 심사 때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좋네요. 뭐 순발력도 좋고 다만 이제 이 마필은 나이가 4세 마필입니다. 10만 대 4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늦게 데뷔한 마필은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는 마필이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진즉에 2살 때, 3살 때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실전에 투입이 되기에는 힘이 완벽하게 덜 찼기 때문에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 질병 때문에 이마필이 시간을 가졌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 이상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10번 잣나무기는 상당히 좋죠. 뭐 최근에 경주 내용도 좋고 6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게다가 그동안에 호흡을 맞췄던 송경용 기수의 재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이 마필은 관심 마필입니다. 잣나무기. 8번 운주불패. 드디어 이제 능력이 나오고 있네요. 이 마필은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실전 성적이 항상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힘이 많이 찼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앞선에 거리를 벌어둔 그런 거리가 중반에 그거를 버티지를 못했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다만 이제 그 모든 걸음이 모습이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겠고 순발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8번 운주불패는 관심 마필입니다. 유현명 기수의 기승.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4번, 5번, 6번, 7번, 8번 싸움입니다. 뭐 이거는 뭐 불가항력이고요. 다만 여기서 5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고 3대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8번 운주불패, 7번 잣나무길, 4번 서기포인트 이렇게 3대 마필 위주의 공략이 필요하고요. 이 중심에는 맞습니다. 운주불패가 이번 경주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전개와 능력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8번 운주불패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게다가 뭐 하위 등급의 레이스긴 합니다만 이미 뭐 실전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는 배팅의 강도가 하위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좀 저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8번 운주불패 중심으로 해서 7번 잣나무길, 4번 서기포인트, 여기에 6번 네이더, 5번 용가리까지 순서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서이고요. 오늘 준비된 저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매주 거의 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거리도 뭐 이 경주쯤이면 이 정도 거리가 되겠구나. 지난주에도 국산마 6등급에 1600m 레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국산마 6등급에 그러면 1600m 레이스의 특징이 어떠냐.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능력은 고만고만해 보이죠. 이번에 현대블루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이번 캐러비언 데이 같은 경우에는 1600m 레이스 꾸준히 뛰어봤고요. 뭐 이외에도 뭐 7번 진마크, 8번 그랜드 축제도 1600m 레이스를 뛰어봤고 10번 메이저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비교를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한데 어떻게 어떤 기준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위 등급의 1600m 레이스 역시나 선행용 마필이 유리하다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아예 안 되는 마필들은 안 되겠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나마 1600을 뛰어보고 일정 부분 입상의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중에서는 선행용 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6등급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신의 마필들이 아니죠.
거의 뭐 최소한 2번, 3번 이상을 띈 마필들이고 4세 마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인기 순위에서 5세 마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은 이미 능력이 있으면 진작에 5등급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6등급에 있다? 다 고만고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뚜렷한 능력 마필이 없는 편성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마필들의 믿음이 크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 능력이 없을 바에는 그래도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좀 더 쓰는 마필들, 이 마필들이 종반까지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 하위 등급의 1400, 1600 특히 단거리를 떠나서 이제 오히려 중거리로 갈수록 이런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아, 이게 능력이 없는데 1600m 레이스 버틸 수 있겠어? 그럼 제가 역으로 반문을 한번 해본다면 그럼 상대 마필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상대 마필은 종반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뒷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필들도 똑같이 6등급의 마필이고 똑같이 능력이 없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의 그런 차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하위 등급의 중장거리로 갈수록 초반에 좀 더 빨리 띄워주는, 초반에 좀 더 힘을 쓰는 마필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또한 확인을 했고 이번 제 3경주 역시 그래서 제가 전개 부분에서는 정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왜? 거기서 이미 우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이 3경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승부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입니다. 3경주를 자신있게 승부로 진행하겠습니다. 1경주에서 3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우 등급 1800m 레이스하되고요. 역시 뭐 하위 등급의 중장거리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불멸의 길이라는 마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마필이 능력마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분명히 현자의 수천을 드렸고 우승을 했습니다. 단승시 10배가 나왔죠. 총 8두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단승시 10배면 상당히 짭짤하고 정말 제대로 적중됐던 경주가 아니었나 판단이 되는데 이번 주 4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4경주 5등급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비능력마들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4경주를 그냥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별정 비형 방식, 그러니까는 웬만큼의 레이팅이 형성된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높습니다. 감량기수 기승을 제외한 이외의 마필들은 부담이 높은데 그러면은 능력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 별정 비형이 레이팅 구간별 차등이죠. 핸디캡 경주보다 부담 중량의 그런 갭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께 설명 들어본다면은 3번 노켓고 6번 금화구 포인트 8번 센텀토로 9번 루카스선 뭐 이런 마필들, 이 마필들이 현재 거의 고만고만한 부담 중량인데 그래서 뭐 8번 마필만 감량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을 받고 나왔고 이외 마필들은 56, 57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 중에 가장 센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렇게 본다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떤 마필이 센 거야 이거? 뭐 이 마필도 뭐 잘 뛰었고 뭐 기록도 괜찮고 이 마필도 괜찮네. 이런 시간에 저는 매주 레이팅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랭킹입니다. 그래서 능력대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주 4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을 지목해 드린다면 바로 6번 금화구 포인트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저로서는 가장 세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6번 마필.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8번 센텀토로와 이제 9번 루카스선, 여기에 3번 노켓고가 흡사한데 센텀토로의 감량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네요.
센텀토로. 그래서 이번 경주 감량의 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8번 마필. 자, 2회 마필들이 이제 3번 로켓고 여기 9번 루카스선, 4번 원더풀 레이디. 요 마필까지가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자,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6번 금화국 포인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센텀토로, 3번 로켓고, 9번 루카선, 4번 원더풀 레이디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능력대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금화국 포인트. 자, 이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5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배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주가 제가 볼 때는 찬스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크게 변수도 없겠고 출전 두수만 좀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찬스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3번 윈드 하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특별히 나빠서 주행 심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연습 주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는 연습 주행까지 실시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12월 10일 날 경주가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10월 8일 경주 이 마필이 바람경 공주, 강력한 대항 마필인데, 바람공주라는 마필가 52kg를 짊어지고 51kg를 짊어진 바람공주를 4마신 이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희한하죠. 4마신 이겼는데 이번에는 윈드아이가 52고 바람공주 51.5입니다. 이상하죠. 물론 이제 그때는 또 김태형 교수가 계산했던 거는 이유가 있겠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 경주 12월 10일 날 윈드아이는 52kg를 짊어지고 동해부담 중량이었죠. 54를 짊어진 바람공주를 무려 9마 신차로 이겼습니다. 거의 상대도 안 돼 이겼는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는 바람공주가 2.5kg의 이점이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9마 신차는 어마무시하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다시 뛰어도 윈드아이가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윈드아이 같은 경우에는 연습주행 때 여전히 걸음이 좋았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 컨디션 정말 좋다. 라는 부분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윈드아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도전 마필로서는 바로 4번 닥터 텍사스라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직전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거리 부담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1600m 레이스, 이전에도 닥터 텍사스는 1400의 기록 경쟁력이 분명히 좋았습니다. 기록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상대가 좀 더 강했을 뿐이지, 항상 이제 닥터 텍사스라는 마필은 뒷심이 좀 관건이었던 마필.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0.5kg의 부담이 좀 늘긴 했는데, 거리는 1400m 레이스를 감안해 본다면 자, 충분히 본연의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 거리를 맞을 거예요. 1600은 부담스럽습니다. 유력한 상대 마필 4번 닥터 텍사스를 일단은 주목을 하겠고요. 이외 마필들은 이제 성장세에 있는 5번 오메가 거리인데, 글쎄요, 최근에 성적이 좋았을 뿐이지 5세 마필입니다. 갑작스럽게 마필의 능력이 변할 수는 없겠고, 이전의 경주력을 지켜보더라도 윈드아이, 바람공주, 닥터 텍사스와의 경쟁력을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은 저로서는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레이스. 자, 13번 할리우드 퀸. 이 마필이 이제 직전에 변화를 보였는데, 저는 이 마필 도전마로 좀 분류가 되네요. 결론으로 봤을 때 5경주는 3번 윈드아이, 부동의 축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저배당 공략이 유력한 경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바람공주, 4번 닥터 텍사스, 3번 축에 4번 8번 딱 두 장의 막건으로 간명하게 압축될 수 있는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됐고요. 이번 경주의 특징은 이제 외산마 4등급 경주.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외산마 4등급의 흐름이 어떠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의 이런 흐름입니다. 외산마 4등급 경주가 국산 마필도 추천할 수 있죠. 어떤 흐름이냐면 기존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한 3전, 4전 이상을 뛴 외산 마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게 능력 마필은 없습니다. 반면에 국산마 4등급 마필 같은 경우는 상승세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게 최근에 외산마 4등급의 특징이 되어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단언컨대 국산 마필들이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외산 마필들을. 그러면 이번 경주에 주목할 외산 마필은 딱 2대의 마필이네요. 바로 1번 위너스타임과 2번 허니드래곤. 2대의 마필 한번 살펴볼까요? 위너스타임은 지난 11월 달에 공백기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예전 대비서는 정말 많이 변화를 보였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믿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닌데 그래도 일정 부분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나는 평타는 치겠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마필이 1번 위너스타임이고 2번 허니드래곤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 11월 달에 주행수사를 지켜봤고 그 다음에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직전에 비록 출전 제외가 되긴 했는데 분명히 예전의 허니드래곤이 아닙니다. 끼면 꼴찌하는 마필이 아니라 이제는 종반에 기회가 주어지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초반에 좀 약점은 있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 마필이 극복을 못하고 있는 숙제인데 그러면 이제 허니드래곤은 과연 1400의 거리에 종반에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 외산 마필은 딱 두 마리고 국산 마필들이 7번 크라운 펑키 8번 동트자 보이 10번 밀리언 뱅크 자, 이 3두의 마필이 딱 눈에 띄는데 역시 8번 동트자 보이입니다. 1400m를 1분 26초대로 연타로 끊었습니다. 5등급의 강편성에서도 1분 26초대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승급전의 4등급 강편성에서도 1분 26초대를 끊었습니다. 이 기록이라면 혼합 4등급은 그야말로 껌입니다. 상당히 수월한 여건이고요. 한 사이즈 위의 마필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0번 밀리언 뱅크도 상당히 좋죠. 그동안에 4번의 경주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다 입상인데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승급전이라는 약간의 장벽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앞선의 경주력을 지켜봤을 때는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10번 밀리언 뱅크 여기 이제 기복은 했지만 7번 크라운 펑키가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빼주는 만큼 또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6경주 말씀드렸죠. 외산 마필이냐 국산 마필이냐 최근에 외산마 4등급의 흐름은 국산 마필이 단연코 앞선다. 그러면 딱 두 마리가 눈에 띄는데 맞습니다. 8번 동투자보이 10번 밀리언뱅크가 분명히 2대 마필이 강력한 한 방으로 여러분께 전해질 수 있겠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위너스타임 2번 허니드래곤 여기에 7번 크라운 펑키가 가능권입니다. 8번, 10번, 1번, 2번, 7번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지난주 트리플 A급의 정말 고배당 주력적 중에 코차로 줬던 그런 아쉬움 만회하겠습니다. 7경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배당 좋습니다. 배당으로 현혹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인기순위가 어렵고요. 배당 의미 없습니다. 인기순위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게 맞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명히 부진했습니다. 시간을 가졌고요.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폼을 상당히 많이 찾았고 딱 지켜보니까는 승부기수의 기승입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적의 여건이고 이미 준비는 되어 있는 걸 저로서는 확인을 했고요. 기승기수의 역량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이번 경주의 강공은 100%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융경마 트리플 A급의 아쉬움 또 한 번에 제가 정말 트리플 A급의 고배당 승부 예고를 드립니다. 바로 7경주입니다.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배당 분명히 줄 수밖에 없겠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능력마간의 적정 경주이기 때문에 2위권에서도 변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장삼밥이라는 마필 맞죠? 장삼밥이 이 마필만 들어왔으면 소모치고 저 한방 주력이었고요. 역전 명수, 매너부터 바베리트, 스카이모어 1등부터 6등의 마필까지 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장삼바비가 고배당 마필이고 이 마필이 들어왔는데 적중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 다 추천을 드리겠다. 그 마필들이 1등부터 6등까지 했습니다. 아마 6복승식이 있었으면은 그냥 적중이었죠.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확실하게 그때도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 제 7경주도 마찬가지로 국산마 4등급의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2위권 압축도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권 해줄 수 있는 마필 많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휴장 전에 트리플 A급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고배당 승부처 7경주를 자신있게 고배당 승부다 라고 예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아쉬움마저도 만회할 수 있는 경주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트리플 A급 승부처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하겠고요. 결혼 들어봤을 때는 배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희 마지막 승부처 A급 승부처가 되겠고 제가 1호 경마 서울 경마였죠. 한 주의 끝 마지막 경주였는데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흑전사의 흥행질주였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한방 주력이었었죠. 일단은 주력 적중이었는데 배당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배당은 아니었죠. 복승식 7점대 정도면 상당히 좀 메리트는 있었고 이번 제 8경주가 비록 7경주와는 다르게 배당은 많지는 않는데 공략의 강도는 상당히 깊고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마간의 적정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승급전에 많은 2번 에코피아, 4번 승리 매직퀸, 7번 스피드 매치, 공격기는 3대의 마필이 정말 강하고요. 기존에 있는 마필 강자는 1번 에코성과 6번 원더풀킹인데 부담력의 갭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는 승급전이라는 벽이 있지만은 등짐이 가볍고 등짐이 무겁지만은 기존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 이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과연 승급 마냐, 기존 마냐 이 구분만 확실히 짓는다면 무난하게 적중에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된 정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는 제8경주입니다. 8경주의 마지막 승부 경주를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달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번 주 끝나고 한 주 시장 끝나고 나면 또 2월달 뭐 2월달도 또 몇 주 안 남았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이 정말 성원에 정말 감사의 고마움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해주시고 있고요. 그런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 가지죠.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할애할 수 없는 시간을 저는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이 이거다 보니까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진행하고자 매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연휴, 가족과 평안하게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융경마에 제가 다적중 좋은 성과를 통해서 꼭 보답할 수 있기를 저 또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